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마리아입니다. 올해 75세입니다. 제 성생활은 여전히 예전처럼 열정적이에요. 믿겨지시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여성의 성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들을 공개합니다. 저처럼 50대든 70대든 당신의 친밀한 관계를 완전히 바꿔줄 비밀들을 소개합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마세요. 조루증을 멈추고 연애 생활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강력한 기술들을 공개할 테니까요. 제 가이드를 제대로 따라오신다면 당신의 연애 생활이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워질 거라고 약속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건강과 성건강에 대한 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메시지를 공유해주세요. 이 주제에 공감하시면 딜초, 다른 개선 제안이 있으시면 영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노년층도 여전히 성관계를 갖나요? 진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대답은 네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리고 이는 드문 통계가 아닙니다.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의 54%, 여성의 31%가 여전히 활발한 성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들으셨지? 50에서 60대에서는 그 수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불꽃을 유지하는 방법만 알면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대담한 주장이죠. 제3에서도 그런 모습을 봤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내가 아직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정답은 네입니다.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우리 몸은 변하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집니다. 50대가 되면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때 사자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 호르몬이 조용히 사라지면서 내가 아직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여성의 경우 질건조증은 마치 불청객처럼 스며들어 친밀한 관계를 맺는 순간을 예전보다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 경험을 했고 그 좌절감을 느꼈으며 극복 방법을 찾았습니다. 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윤활제는 병 속의 작은 기적과 같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부위에 살짝, 부드럽고 은은하게 닿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다시 뛰게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의 허벅지 안쪽을 가볍게 어루만져 본 적 있나요? 이 나이가 되면 피부가 더 얇아지고 민감해져서 적절한 부위에 살짝 닿는 것만으로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서두를 필요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속도를 늦추고 느끼고 그 몸의 변화를 적이 아닌 아군이 되도록 내버려 두세요.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감소. 좋아요. 부드러움을 탐구할 기회로 삼으세요. 질건조증 때문에 수줍어지시나요? 윤활제를 조금만 바르면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마땅히 누려야 할 순간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의 섹스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연결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아직 당신을 보고 있고 여전히 당신을 원해요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 여성의 거의 3분의 1이 여전히 섹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으며 당신도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50세 이후에도 섹스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당신의 삶을 따뜻하게 하는 불꽃인가요? 아니면 일상의 걱정 속에 희미해져 가고 있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간단하게 예 또는 다니요라고 답해주세요.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는 나이에 상관없이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 기쁨을 느낄 권리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귀나 목을 부드럽게 만지는 것보다 배회하는 키스가 여자를 더 뜨겁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도 해봤는데, 마치 따뜻한 파도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며 잠잠했던 모든 감각을 깨우는 것 같았어요. 킨지 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 여성의 40%가 유두 자극이 가장 먼저 원하는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게 할 만큼 느리고 부드러운 시작이죠. 하지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죠. 50세가 지나면 우리 몸은 변화하고 그때가 되면 더욱 짜릿한 흥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피부가 얇아지고 더 예민해집니다. 마치 탐험을 기다리는 부드러운 실크처럼요. 허리 아랫부분이나 허벅지 안쪽에 가볍게 마사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부위들은 너무 자주 간과되죠. 처음 마사지를 해봤을 때가 기억나요. 다들 흔히 생각하는 부위가 아니라 남편 허리 아랫부분에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줬어요. 남편은 놀라움과 기쁨에 눈이 휘둥그레진 채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결코 발을 들여놓지 못할 문을 연 것처럼요. 5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너무 익숙해져서 새로운 놀라움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그렇지 않아요. 피부가 예민해지면 작은 스치듯 건드리는 것 하나하나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죠. 배회하는 키스는 파트너를 은은한 기쁨으로 떨게 할 수 있어요. 외워서 아는 부위에만 머물지 말고 그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세요. 허벅지 안쪽을 어루만지거나 손가락 끝으로 척추를 따라 부드럽게 쓸어보세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는 곳에 앉아 익숙한 곳으로 곧장 향하는 대신 잠시 멈춰 서서 상대의 배에 키스를 합니다. 서두르지도 압박하지도 않고 그저 입술 아래 살갗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보세요. 마치 말없이 속삭이듯 천천히. 파트너는 놀라는데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할 거예요. 50세가 넘으면 속도가 아니라 섬세함이 필요해요. 바로 이런 작은 터치들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40%의 여성이 옳아요. 젖꼭지는 좋은 시작이지만 허리 아랫부분, 허벅지 안쪽, 혹은 예상치 못한 백키스는 아직 당신이 활용하지 못한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진심으로 파트너를 놀라게 한 당신의 어떤 부분이 있나요? 예상치 못한 부위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예상치 못한 순간 파트너가 욱신거렸던 곳이면 무엇이든 좋아요. 제가 댓글을 읽고 가장 마음에 드는 3가지 답변을 골라 직접 댓글을 달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공유할 작은 비밀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의 비밀을 듣고 싶어요. 조루중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50세 이상 남성의 3분의 1이 조루중을 겪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남편이 조루중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봤지만 결국 극복했습니다. 조루중은 끝이 아닙니다.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때 너무 빨리 빠져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멈추는 거죠. 바로 멈추고 쥐어짜기의 기법입니다. 절정에 다다르면 잠시 멈춰서 페니스 끝을 10초 동안 부드럽게 쥐어짜세요. 심호흡을 하고 소중한 순간을 보낸 후 계속하세요. 저는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몇 번 시도해 본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성의학 저널 오브 섹슈얼 메더선에 따르면 남성의 78%가 단 3개월 만에 성생활 지속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거짓말이 아니며 저는 그 마법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제게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케겔 운동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성도 골반 저근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루에 10번씩 TV를 보거나 운전하는 동안 몇 분씩 총 10번씩 조여보라고 했습니다. 단 6주 만에 그의 성생활 조절 능력이 30% 향상되었는데 마치 나이가 들어 잃었던 힘을 되찾은 듯했습니다. 비뇨기과 2019는 이를 증명했습니다. 케겔 운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소유하는 비결입니다. 그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라고 처음 말했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함께 이겨냈다는 걸 알았기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조루증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생각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신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누워 걱정하는 대신 스스로 리듬을 조절하는 거죠. 멈춤과 조임은 강력한 멈춤입니다. 10초 동안 숨을 고르고 두 사람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케겔 운동은요, 마치 말 없는 친구 같아요. 골반을 조일 때마다 몸에 내가 책임져 라고 말하죠. 남성의 78%가 3개월 후 멈춤과 조임에 성공했고 30%는 케겔 운동으로 더 나은 자세를 되찾았습니다. 다음은 당신 차례일까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해보세요. 멈춰서 쥐어짜기 아니면 케겔 운동 중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멈춰서 쥐어짜기를 선택하시면 하나, 케겔 운동을 선택하시면 둘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선택이 정말 궁금해요. 저처럼 감정과 자부심으로 가득 찬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낼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섹스토이가 그저 농담이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엔 그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섹스토이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조용한 동반자입니다. 러브허니 2019에 따르면 여성의 52%가 섹스토이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안 되겠어? 라고 생각했죠. 특히 50대가 되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원치 않는 건조함이 나타나 친밀한 순간이 생각보다 더 힘들어지거든요. 작은 바이브레이터를 써봤는데 정말 작았어요. 마치 어둠 속의 빛 같았죠. 더 이상 수줍음도 고통도 없이 예전처럼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아주 작은 것들이 희미해진 순간들을 감정의 교향곡으로 바꿔 당신과 파트너가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는 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50세가 넘은 지금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작은 바이브레이터가 제 예상치 못한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장난감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소통이고, 저는 그것을 황금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좋아해. 단 3단어뿐이었지만 그 단어는 내가 본 적 없는 세상을 열어주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씩 웃으며 말했다. 내가 물어봐서 좋았어.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추측도, 침묵도 없이 그저 솔직하게 질문하기 시작했죠. 뭘 좋아해? 어떻게 원해? 소통이 잘 되는 커플의 82%가 침대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말뿐이 아닙니다.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고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다시 찾는 방식입니다. 50대가 지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파트너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불꽃을 다시 일으키는 불꽃이죠. 그와 함께 그 작은 바이브레이터를 처음 사용했던 때가 기억나요. 그가 멈칫할까봐 걱정했지만 이거 써보는 건 어때? 라고 물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아이들처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장난감이 감정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메마른 감정이 닥쳤을 때 길을 닦아줍니다. 소통은 우리를 단단히 묶는 끈과 같습니다. 모든 질문은 다리가 되고 모든 대답은 포옹이 됩니다. 여성의 52%가 장난감을 고르는 데 옳았고 커플의 82%가 말의 힘을 증명합니다. 자, 어떤 걸 고르세요? 솔직하게 한번 해보세요. 장난감을 써보셨나요? 아니면 파트너에게 직접 물어본 적 있나요? 장난감을 써본 적이 있다면 토이라고, 소통을 위해 사용했다면 톡이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모든 이야기는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병, 즉 성매개 감염병이 젊은 사람들만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병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2018년 50세 이상 클라미디아 감염률은 2007년 대비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50세가 넘으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고 저 자신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콘돔 사용은 기본처럼 들리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막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착용하는데 5초면 충분하고 예측할 수 없는 위험으로부터 두 사람을 보호하는데 5초면 충분하니까요. 남편에게 처음 콘돔을 건넸던 때가 기억납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살짝 웃다가 맞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게 낫지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콘돔은 우리 사이에 말없는 약속처럼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성건강은 단순히 질병을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몸을 돌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수분 섭취, 즉 단순히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가장 가까운 순간에도 몸이 지치고 지쳐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수분을 유지하면 혈류가 촉진되고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2022년 KNN에서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여성의 73%가 수분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더 강해졌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저도 시도해봤습니다. 하루에 몇 잔씩, 특별한 건 아니지만 작은 습관으로 말이죠. 그런데 정말 신선한 바람이 저를 휩쓸었습니다. 저는 더 강해지고, 더 활기차졌고, 남편도 그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50대가 지나면 우리 몸은 수분을 더 빨리 잃게 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움직임부터 사랑하는 방식까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파트너와 함께 누워 은은한 불빛을 받으며 두 사람 모두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위해 콘돔을 착용하고 5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혈류가 안정되고 사라진 줄 알았던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느낍니다. 성병은 누구에게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클라미디아 감염률이 2배로 늘었다고. 별일 아니에요. 저는 콘돔을 쓰거든요. 여성의 73%가 수분 섭취 후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죠. 저도 콘돔을 써봤는데 완전히 중독됐어요. 솔직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콘돔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기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사용하신다면 예, 사용하시지 않으시면 아니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사랑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세가 당신과 당신의 파트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저는 수년간 그 답을 찾아왔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선교사 자세가 여전히 최고입니다. 선교사 자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행동 기록 보관소 2017년 기준 여성의 80%가 편안함과 효과 때문에 미시셔너리를 선호했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 번은 제가 누워있는데 남편의 눈이 제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까이서 남편의 숨결 하나하나가 느껴졌습니다. 아무런 부담도, 소란스러움도 없이 그저 순수한 연결감만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모든 것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50세가 넘어서 몸이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을 때 선교사 생활은 통증이나 필요 없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안전한 안식처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푸닝은 똑같이 놀랍습니다. 특히 저처럼 관절이 아플 때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뒤에서 따뜻함을 느끼면 허리 통증은 순식간에 녹아내릴 겁니다. 마치 치유와 기쁨을 동시에 선사하는 포옹처럼요. 문제는 이거야. 50살이 넘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자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서 있는 거야. 그래, 서 있는 자세. 클라이맥스를 길게 늘려줄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쉬워. 처음 시도했던 게 기억나. 다리가 후들거리고 나이에 발목이 잡혔지만 벽에 기대어 그가 나를 지탱하게 하니까 모든 게 딱 맞아떨어졌어. 마치 젊음의 절정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 마치 전율이 온몸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았지. 나이 때문에 멈추지 마세요. 저도 제 자신을 믿지 못했지만 조금만 창의력을 발휘하면 다리가 떨릴 때 벽에 기대어 보세요. 몸이 여전히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선교사는 편에서 왕이고 스풀은 아픈 관절의 친구이고 서 있는 건 작은 모험이에요. 각자가 자기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를 웃게 하고 서로를 더욱 꽉 껴안아요. 상상해 보세요. 오늘 밤 미셔너리 자세를 시도해 보세요. 만질 때마다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스푼으로 관절 통증을 완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벽에 기대어 서서 마치 깜짝 선물처럼 클라이맥스를 만끽할 수도 있을 거예요. 미셔너리는 우리가 갈구하는 편안함을 선사하지만 스푼과 스탠딩 자세는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발견한 숨겨진 보물입니다. 저도 시도해보고 느껴봤으니 여러분도 경험해보고 싶어요. 나이가 사랑을 멈추는 핑계가 되지 마세요. 더 이상 노력하지 마세요. 궁금해요. 가장 좋아하는 자세는 무엇인가요? 편안한 선교사 자세, 부드러운 스푸닝 자세, 아니면 과감하게 서서 하는 자세 중 어떤 자세인가요? 아래 댓글로 이름을 남겨주세요. 무작위로 추첨하여 개인적인 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눌 만한 사랑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기대돼요. 이 여정에서 무엇을 얻었나요? 멈춰 서서 꽉 쥐는 요령부터 쾌락을 끌어올리는 법, 소통의 힘까지 모두 당신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느껴보세요. 우리 같은 나이든 사람들도 섹스를 즐길 자격이 있고 나이에 뺏길 수 없는 그 사랑스러운 순간들을 만끽할 자격이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오늘 밤이라도 시작해서 몸과 마음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해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용감한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50대 이상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보세요. 그들도 알아야 하고 사그라졌다고 생각했던 불꽃에 다시 불을 붙일 불꽃이 필요할 테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제는 무엇인가요? 성병, 성욕 감퇴, 아니면 성관계 중 관절 건강. 댓글로 제안해 주세요. 항상 경청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는 60대 이후에도 성욕을 북돋아 사랑을 뜨겁게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